뉴스에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절대 할 수 없는 뉴스박 본격 뒷담화 광기 시작합니다. 조회수의 목매는 지종익 기자입니다. 지종익 선배가 하라는 건 다 하는 김혜린 기자입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 왜요? 왜 그래 곤란하게. 왜요? 맞잖아요 선배. 네 하시죠. 예. 네, 항상 잘생기고 싶어하는 핸섬 손준수 기자라고 합니다. 제보 많이 주세요. 핸섬 골뱅이 kbs.co.kr. 내 눈을 보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을걸? 유성호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실을 말해야 할 것만 같아. 네. 예, 예. 예. 아 근데 후배들 사이에서 내가 그냥 무서운 이미지인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예, 예. 이쪽으로 넘어가죠. 예.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광기는 제가 지금 뉴미디어 팀에서 광캐라는 시사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보셨나요? 네. 선배 보셨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구독하고 계신가요? 예, 구독은 확실해요? 네. 핸드폰 주세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할 거야 아마. 광주 KBS의 줄임말이기도 하면서 약간 미친 듯이 캔다 중의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상당히 나와요.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들이 이제 기자들이 참여하는 이제 토크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일관성 있게 하면서 광기라고 네. 하면 어떻겠냐고 저기 카메라 잡고 계신 오 감독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세 분들 유튜브에서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뜰 거 아니에요. 이제 뉴스 클립들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김혜린 기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건 뭔지 아세요? 아니요. 구타 욕설 섞인 폭언을 쏟아냅니다. 폭행 무차별 폭행 뭐 3번 연속으로 쌍둥이를 출산하는 이거 천문학적 우리나라 이거였고요. 제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튼 15만 회 5.18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이곳 도청의 진압작전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 뒤 신군부의 주요 지휘관들은 현장을 방문합니다.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나누더니 진압 책임자였던 서준열 사령관의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저는 그 기절놀이? 아니야. 광주에 온 BTS. 맞아요. K-팝의 역사를 새로 쓸 그룹 BTS가 무대에 오르자 환호성이 넘칩니다. 네. BTS 취재. 솔직히 네. 이거는 네. 약간 BTS 바를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 행사였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꿀빨았네. 방탄소년단 등 주말 K-팝 근무? 스타들이 주말 무대에 근무였는데. 오른 네. 딸이랑 보러 갔는데 진짜요? 정말요? 이게 오. 다른 회사 행사였죠? 네. KBS 손준수 기자. 저요? 뭐 어디 홍보 영상 찍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많아요 요즘. 맞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 난 이래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로 뭐- 돈 버는 거야? 오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야? 뭐지? 손준수 기자. 조용.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0년까지 더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0년까지 더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요. 시간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뭐 그거 해명 들을 필요는 없잖아 사실 우리가. 전두환이 1년 만에 왔었죠. 뉴스 특보를 라이브를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왔어요? 원래 재판이 2시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TV에서 갑자기 김혜린 기자가 마이크 잡고 나와가지고 야이씨 바로 요 안에서 밥을 다 해결했다고. 좀 뭐 코로나19로도 고속도로 좀 통행량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예, 이건 한번 그냥 스스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본 건데. 그건 뭐 예, 재미없네요.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해서. 어제 영상 보셨죠? 인상 네, 깊었던 네. 그 뒷문으로 해서 들어가던데 경호원이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려고 앞에 서니까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는 모습.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현장 취재를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에 기자들이 여러 명 서 있으면서 일종의 벽이 되면서 그 질문할 시간을 벌어주고 물리적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측이 좀 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풀단처럼 구성을 해서 질문할 사람을 맞아요. 뽑았겠지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시점에 그 상황에 들을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마이크를 이렇게 약간 들이댈 때 마이크를 이렇게 톡톡 미는 느낌? 손으로? 자세히 보니까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살짝 그런 느낌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톡톡 그런 느낌 살짝 너무 자의적인 마이크를- 해서 너무 자의적인. 아니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은 아마
확인될 텐데. 근데 이게 톡톡은 아니더라도 예, 약간 밀치는 느낌이 살짝 이렇게 보였거든요. MBC에서는 이렇게 썼던데 실제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예, 썼던데 마이크를 밀어낸다고 네. 썼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휘적휘적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휘적휘적하다가 마이크가 닿지 않았나. 기자를 노려보는 듯한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질문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연출된 모습으로 저는 봤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 골프를 쳤잖아요. 골프를 누가 부축하고 치지는 않잖아요. 꽤 넓은 범위를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뭔가를 휘두르고 운동을 했던 분이 자택 나설 때부터 손을 붙잡고 부축받으면서 맞아요.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된 모습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이시는 뭐하나 생각보다 많았어요. 얼마나 됐어요? 동시 접속자 수는 꾸준히 4,500명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전시 차량이 법원 주변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나 라이브 해라. 지금이라도 21대 국회는 다시는 전두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총살시키는 법을 바꿔야 한다. 3분이라도 시원하게 입장 때 경호원들 없었으면 한다. 이 멘트가 제일 좋은데 이걸 제일 윗줄에 있는데 이것만 빼놓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좋아하는 헬기 타고 가지 저 왜? 그게 제일 웃겼어요. 그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막말 댓글이 정말 많은데 전두환의 경우는 전두환을 비난 비판하는 네,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경향이 이게 딱 두드러지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했어요 방금? 사실 다른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같았어.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5.18 지방공휴일 얘기를 조금 해보시죠. 기념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자. 네. 이렇게 해서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게 2018년에 제정이 됐는데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관공서가 쉬는 날 지방공휴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 권한을 지금 지방 정부에 준 거지 않습니까? 2018년에. 해당 지역의 학교나 기업 등의 지자체가 휴업하거나 휴무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5월 21일이 이제 진압군을 몰아낸 날이라고 해서 시민의 날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선배 알고 계셨어요? 취재하는 과정에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5월 21일에 의미는 알고 있었는데 금시초문이 당시에 이제 진압군을 광주 시민들이 무장하면서 몰아냈던 날, 일종의 뭔가 해방의 광주를 날. 해방시킨 날, 스스로를 해방시킨 날로 해서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 쉬는 그게 건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또 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 도대체 왜 이게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용 대상을 달리 해보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해서 공청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는데 시의회가 이제 그걸 안 거치고 통과를 시켜서 애초에 5.18을 시민의 날로 할 수는 없었던 건가? 근데 5.18이 지금 국가 기념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는 이게 시민의 날이 11월 달이었는데 그게 광주 직할시가 광역시 된 날, 승격한 날을 기념해서 시민의 날이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걸 10년 전 정도에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용섭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면 40주년이 실은 갖는 의미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쌓였으니 굉장히 주목받는 행사를 치러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의 물밑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코로나 선거가 겹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이 이제 안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선거 때문에 의회나 시청이 다 거기에 좀 여러 가지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훅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애초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제동이 살짝 걸렸던 거죠. 이게 이제 빨간 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빨간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청 공무원들, 산하기관 달력의 빨간 날은 아니지만 그렇죠. 기관이나 단체는 쉴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저희는 만약에 저희 쉬려면
그 휴무는 사장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 사장님께서 보고 계신다면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휴일이 된다고 해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의 수당을 노린 발언입니다. 같은 경우 지역 경제도 어려움이 좋지 않을까. 5.18을 올곧게 해결하는 것의 마지막 원칙이 이제 정신계승 기념 이건데 이 취지에서는 지방 공휴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논의 과정이 조금 성급했고 미진했고 이런 지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공포를 안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 매우 사실상. 낮다고 보죠. 조례를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행안부에서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거든요. 예. 제주도는 근데 이런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걸 다 거쳐서 됐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쉬면은 그 행사장에 나가볼 수도 있고 가족들과 그렇죠. 함께 묘역에 가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공무원들만 대상이 한정되니까 아니 그러면 너희들만 정신 계승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국 교육감 얘기는 이거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학교도 휴업하지 않을까. 공무원들만 살판 났네. 맞아. 쉬라고 말을 해야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누군 쉬고 누군 안 쉬고 어이가 없다. 네. 나락골 크크크크크. 그냥 크크크크크도 있어요.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 쯧쯧 이런 의미겠죠. 예. 그래도 뭐 쉬면 좋은 거죠. 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광주는 5.18이 기념식이고 제주는 가보니까 4.3은 추념식이더라고요. 진짜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4.3은 일방적인 국가폭력에 대한 희생에 조금 포커스가 훨씬 더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취할 수 있었던 민주화 이런 것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으니까 궁금해진 게 갑자기 들어보니까 주기랑 주년의 차이 같거든요. 세월호라든지 그런 거는 주기 몇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거.